예, 안녕하세요.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스웍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예, 이 시스웍이라는 회사를 왜 갑자기 분석을 하느냐. 예전에 우리 이 시스웍이라는 회사는 뭐 코로나 관련주에 뭐 들어가기도 했지만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등의 반도체와 관련한 클린룸 시설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갑자기 이 회사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요 구간 때문입니다. 지금 자, 이 회사는 10월 28일경입니까? 예, 10월 28일경에서 10월 29일 날, 이 권리락이라는 게 지금 발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요, 10월 28일 날, 10월 29일 날 권리락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뭐를 실시했냐면,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자, 이 권리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공시 내용을 보면요, 10월 29일 날 시스웍 권리락 무상증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 우리 기업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그러죠. 예,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이익이 났다 그럼 이익이 난 부분만큼 현금을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 시스웍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났던 이익의 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기업을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진출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면 기업 내에 현금이 조금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스웍은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는 무엇이냐? 예, 현금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요,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을 의미하는데, 근데 왜 단가는 이렇게 떨어졌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무상증자는 주식을 배당을 하는 거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주식 배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데 주식으로 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수가 우리가 만약에 100주였다. 자, 100주에서 기존 주주들한테 100주를 다시 또 추가로 어떻게 해요?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이제 100주에서 몇 주로 늘어납니까? 예, 200주로 늘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웍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00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자, 10,000원에 구입을 해서 100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0원짜리 시스웍 주식을 100주를 취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식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100주를 더 준대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수량이 100주에서 200주로 늘어나겠죠.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취득할 당시의 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200주로 늘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 비율만큼 단가를 낮춥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가 10,000원짜리 100주를 들고 계셨다가 100주를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 200주가 되겠죠? 예,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는 10,000원짜리 단가가 5,000원으로 바꾸어서 거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수량이 늘고 단가가 내려가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무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좀 좋은 호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 일단은 무상증자를 했다는 사실은 배당을 지급한 거니까 그 기업의 경영 성과는 잘 나고 있다, 이익이 잘 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기업은 이익이 나서 주식으로 배당을 해서 이익이 났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요? 그렇죠. 기업이 현금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그 현금으로 다른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은 재무 건전성이 어떨까요? 좋아져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이 호재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자, 요 부분에서, 그죠? 요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권리락이 발생해서 단가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지만 그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 이후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진 거는, 뚝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악재가 아니라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단가를 변경해서 이렇게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낮춰서.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생기는 갭은 손실이 아니라 내 수량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폭은 기존에 요때 주식을 취득하신 분들은 떨어지지만 수량이 2배로 늘어나서 수익은 0이 되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한 기업의 이익의 지속성과 이익이 잘 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함으로써 그 기업 자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날 전에 공시가 떴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날 이렇게 권리락이 발생한 날은 10월 29일인데 10월 15일 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그렇죠, 키트 자동 설비 투자 목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익이 나서 배당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현금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신규 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기존 주주한테는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고, 해당 기업은 어떻습니까? 시설을 확장을 해서 차후에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짜는 10월 14일이고, 그리고 신규 시설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날은 그 다음 날인 10월 15일이고, 자, 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기로 했는지, 즉 주식 배당을 왜 하기로 했는지 바로 그 다음 날 공시가 이렇게 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명백히 무상증자, 즉 주식으로 배당하는 이유가 신규 시설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함에 따른 자금 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기업은 주주들한테 기업의 의무를 다한 거죠. 주식 배당을 함으로써 의무를 다했고, 또한 그 자금을 회사에서 어떤 다른 목적에 쓴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을 신규 시설 투자에 어떻게 자금을 집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차후에는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 주주들은 기업이 적절한 이익을 주주들한테 분여하는 아주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요, 요 앞전에 8월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안 했다면 주가는 요 모양, 그렇죠? 여러분들 구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떼내서 요 옆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 모양을 제가 그려보면, 자, 간단하게 그냥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예,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느냐. 무상증자하기 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죠? 예, 요런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처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권자가 적히고 이런 권리락을 의미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난해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그 기업이 손실이 나거나 악재가 있어 떨어진 게 아니라 무상증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아무런 그죠? 예. 이런 것은 악재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시스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